여보, 이거 한 번만 더 맞아봐. 살 빼려면 꼭 필요해. 의사인 남편 준혁이가 제게 주사를 놓으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사를 맞고 나서 저는 15kg가 쪘어요. 이상하죠? 다이어트 주사를 맞았는데 왜 살이 쪘을까요? 혹시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오늘 제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라서 끝까지 들으시려면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세 박지은이에요. 결혼 12년 차 주부이고요. 오늘 제가 왜 의사인 남편에게 속아서 15kg나 찐 건지, 그리고 그 충격적인 이유가 뭔지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처음엔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준혁이와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준혁이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였고,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준혁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지은 씨, 정말 자연스럽고 예쁘네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인위적인데. 그때 제 키는 163cm에 몸무게가 52kg였어요. 표준 체중이었죠. 결혼 후 처음 3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준혁이는 자상한 남편이었고, 제가 뭘 해도 예쁘다고 해주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예뻐. 살 좀 찌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살쪄도 돼. 당연하지. 너무 마른 것보다는 조금 통통한 게 훨씬 매력적이야. 그때는 그냥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준혁이는 매일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줬어요. 의사라서 영양까지 생각해서 만들어주는 특별한 음식들이었죠. 여보,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건데 먹어봐. 몸에 좋은 재료만 넣었어.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았어요. 준혁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정도는 먹어야 건강해져. 내가 의사니까 믿고 먹어. 그렇게 3년이 지나니까 제 몸무게가 58kg가 됐어요. 6kg가 찐 거죠. 거울을 보니까 얼굴도 통통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준혁아, 나 살 좀 빼야 할 것 같아. 왜? 지금이 딱 좋은데? 너무 말랐을 때보다 훨씬 예뻐. 하지만 저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4년 차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헬스장도 다니고 식단 조절도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운동할 때였어요.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하고 집에 오면 준혁이가 항상 간식을 준비해 놨어요. 여보, 운동하느라 고생했지? 이거 먹어. 준혁아, 나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 이거 운동 후에 먹으면 근육 만드는 데 도움돼. 내가 의사니까 믿어. 준혁이가 주는 건 항상 단백질 쉐이크나 에너지바였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이상하게 더 배가 고팠어요. 두 번째는 식단 관리할 때였어요. 제가 샐러드만 먹으려고 하면 준혁이가 반대했어요. 여보, 그렇게 굶으면 안 돼. 오히려 살 더 쪄. 하지만 칼로리를 줄여야 살이 빠지잖아. 그건 일반인들 생각이야. 의학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해. 그래서 준혁이가 만들어주는 다이어트 식단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식단이 정말 이상했어요. 닭가슴살이라고 주는데 소스가 너무 달콤했고, 현미밥이라고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았어요. 세 번째는 6개월 후였어요. 열심히 다이어트 했는데 오히려 3kg가 더 쪘어요. 61kg가 된 거죠. 준혁아, 이상해. 운동도 하고 내가 주는 식단도 먹었는데 왜 살이 더 쪘지? 그럴 수 있어. 근육이 생기면 몸무게가 늘 수 있거든. 하지만 거울로 봐도 근육이 아니라 살인 것 같은데? 착각이야. 근육과 지방의 차이를 일반인이 구분하기는 어려워. 준혁이는 항상 의학적인 설명으로 제 말을 막았어요.
네 번째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7개월째 되던 날 준혁이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여보, 내가 다이어트 주사를 놓아줄게. 다이어트 주사? 응. 요즘 연예인들도 많이 맞는 거야. GLP-1 계열 주사인데 식욕을 억제해서 자연스럽게 살을 빼는 거야. 정말 효과 있어. 당연하지. 내가 직접 놓아줄게. 병원에서 맞으면 한 번에 50만 원인데 집에서 해주면 공짜잖아. 그때 준혁이가 보여준 주사기에는 마온자로라고 써 있었어요. 이게 마운자로야? 응. 당뇨 치료제로도 쓰이는데 다이어트 효과가 엄청나. 해외에서는 이미 다이어트 약으로 승인받았어. 저는 준혁이를 믿었어요. 의사이고 제 남편이니까요. 첫 번째 주사를 맞고 나서는 정말 신기했어요. 식욕이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준혁아, 정말 효과 있는 것 같아. 그럼 일주일 후에 또 맞자. 그런데 이상한 건 2주 후부터였어요. 몸무게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준혁아, 이상해. 주사 맞고 있는데 왜 살이 더 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 3주, 4주가 지나도 몸무게는 계속 늘었어요. 65kg가 됐어요. 준혁아, 정말 이상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봐.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 그런데 5주째 되던 날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주사를 맞고 나면 오히려 더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단 음식이 너무 당겼어요. 준혁아, 이거 정말 다이어트 주사 맞아. 맞고 나면 오히려 더 먹고 싶어져.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야.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져. 하지만 적응은커녕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6주째부터는 주사 맞는 날이면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준혁이가 몸에 좋다며 주는 간식들을 계속 먹게 됐죠. 여보, 이거 혈당 조절에 도움된다고 해서 사왔어. 그런데 그 간식들이 전부 고칼로리였어요. 견과류, 단백질바, 과일 주스. 2개월이 지나니까 제 몸무게가 67kg가 됐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보다 9kg나 찐 거였어요. 그때서야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신했어요. 준혁아, 이거 정말 이상해. 다이어트 주사 맞는데 15kg나 쪘어. 여보, 그럴 리 없어. 네가 몰래 뭔가 더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몰래 먹기는 뭘 몰래 먹어.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그럼 운동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준혁이는 계속 제 탓으로 돌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마온자로 부작용이라고 검색했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온자로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체중 감소였어요. 체중 증가가 아니라요. 이상하다. 왜 나만 살이 찌지?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마온자로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다는 글을 발견했어요. 용량을 잘못 조절하거나 가짜 약물을 사용할 경우 예상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짜 약물. 그 순간 머리가 번쩍했어요. 혹시 준혁이가 저에게 가짜 마온자로를 놓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날 준혁이가 출근한 후 몰래 준혁이 서재를 뒤져봤어요. 서랍 안에서 주사기와 약병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마온자로라고 적힌 박스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정품처럼 보였고 다른 하나는 뭔가 다르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는 진짜 만자로였고 다른 하나는 인슐린이었어요. 인슐린?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약인데 건강한 사람이 맞으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든 생각이 소름 끼쳤어요. 설마 준혁이가 나한테 마온자로 대신 인슐린을 놓은 건 아니겠지? 그리고 서랍을 더 뒤지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준혁이의 노트북이 열려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인슐린으로 체중 증가시키는 방법.
건강한 사람에게 인슐린 투여시 부작용. 배우자 몰래 체중 조절하는 법.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더 끔찍한 건 카카오톡 대화였어요.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형님, 그 방법 정말 효과 있네요. 그럼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했어. 15kg 쪘는데 다른 남자 쳐다보지도 않아. 인슐린이랑 식욕 증진제 섞어서 쓰면 확실해. 대신 조심해야 해. 들키면 큰일 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남편이 저에게 의도적으로 살찌우는 약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혁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모든 증거를 준비해놨어요. 준혁아, 이야기 좀 하자.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제가 인슐린 약병과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준혁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이건. 이게 뭐냐고. 너 나한테 마운자로 대신 인슐린 놨지? 여보,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너 나 살찌우려고 일부러 한 거잖아. 준혁이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인정했어요. 맞아. 그랬어. 왜? 왜 그런 짓을 했어? 여보,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독을 먹였다고. 독이 아니야. 인슐린은 위험한 약이 아니야. 그냥 살 좀 찌게 한 것뿐이야. 완전히 미친 소리였어요. 살찌게 한 게 사랑이라고. 응. 네가 너무 예쁘니까 다른 남자들이 자꾸 봐. 그래서 조금 통통하게 만들려고 했어. 미쳤어. 정말 미쳤어. 여보, 진정해. 내가 다 계산해서 한 거야. 건강에는 문제 없어. 건강에 문제 없어. 내가 15kg나 쪘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오히려 건강해 보여.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내 몸을 너 마음대로 조작했다고. 조작이 아니야. 그냥 뭐. 그냥 나를 뚱뚱하게 만들어서 다른 남자들이 안 보게 하려고.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 네가 너무 예뻤어. 다른 남자들이 자꾸 접근하려고 해서. 언제? 언제 다른 남자가 나한테 접근했어? 회사 동료들, 헬스장 트레이너, 카페 사장. 다들 너한테 관심 있어 하더라고. 그래서 나를 뚱뚱하게 만든 거야? 여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한테 뺏길까봐 그랬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랑. 이게 사랑이야? 나한테 거짓말하고 몰래 약 먹여서 살찌게 만드는 게. 여보, 그리고 그 카톡은 뭐야? 다른 사람들도 와이프한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야? 준혁이가 당황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농담. 15kg 찌게 만든 게 농담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몰라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그때 준혁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럼 어떡해? 네가 너무 예쁘니까 내가 불안한 거야. 불안하면 대화를 하지. 왜 몰래 약을 먹여? 대화에서 해결될 일이야? 넌 자기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래서 나를 뚱뚱하게 만든 거야? 응.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 그 순간 준혁이가 완전히 본성을 드러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할게. 넌 내 소유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자유야. 소유? 내가 너 소유라고. 그렇잖아. 결혼했으면 서로 소유하는 거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집착이고 통제욕이라는 걸. 준혁아,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나는 더 이상 너와 못 살겠어.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빼주면 되잖아. 빼준다고. 내가 찌운 걸 내가 빼준다고. 응. 진짜 마운자로로 다시 해줄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를 믿을 수 없어.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안 그래.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하겠지. 아니야.
정말 반성했어. 준혁아,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잖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상대방을 속이고 몸을 조작하는 게. 준혁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여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 이혼은 절대 안 돼. 넌 내 아내야. 그때 준혁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섭더라고요. 여보, 내가 이혼하고 싶어도 내가 안 해줄 거야. 왜?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누가 15kg 찐 여자를 좋아하겠어? 정말 끔찍한 말이었어요. 너 때문에 찐 걸 가지고 그런 말을 해? 어쨌든 찐 건 사실이잖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는 절대 같이 살 수 없다는 걸.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건 명백한 상해죄입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의학적 처치를 한 거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심리적 학대와 통제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용기가 났어요. 집에 돌아가서 준혁이에게 말했어요. 준혁아, 변호사와 상담했어. 이혼 절차 진행할 거야. 여보, 정말 이혼할 거야? 응. 그리고 너를 고발할 수도 있어. 상해죄로. 준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해죄? 배우자 동의 없이 의학적 처치를 한 건 범죄라고 하더라. 여보, 그렇게까지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난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어. 그때부터 준혁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착해지더라고요. 매일 꽃을 사오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계속 사과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는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내분비내과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어요. 인슐린을 몇 개월 동안 맞으셨다고요? 네. 제가 모르게 남편이. 아, 이런 경우가 있군요. 일단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해 보겠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당뇨는 없었어요.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살이 빠지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마온자루를 처방해 주셨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식단과 운동 관리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3개월 후부터 몸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67kg에서 63kg, 그리고 6개월 후에는 58kg까지 줄었어요. 이혼은 8개월 만에 성사됐어요. 준혁이가 끝까지 버텼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카톡 대화, 인슐린 약병, 검색 기록. 모든 게 준혁이가 저를 의도적으로 살찌게 만들었다는 증거였어요. 재판에서 판사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사례는 처음 보네요. 이건 명백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입니다. 준혁이는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물었어요. 그리고 이혼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제 몸무게는 다시 52kg가 됐어요. 결혼 전 몸무게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이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만날 수 있을까? 왜? 사과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은 이야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준혁이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미쳤었나 봐. 준혁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집착이었어. 소유욕이었고. 지금 깨달았어. 응. 상담도 받고 있어.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때 준혁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지은아, 사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무슨 말이야? 내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했어. 와이프들 몰래 살찌게 만드는 거. 정말? 응. 의사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정보를 공유했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어떤 방법들? 인슐린은 기본이고 식욕 증진제, 호르몬 조절제. 의사 면허가 있으니까 뭐든 구할 수 있거든. 다른 사람들 부인들도 몰랐어. 대부분 몰랐어. 의사 남편을 믿으니까.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의사 면허를 그런 식으로 악용했다고. 미안해. 정말 잘못 생각했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몇 명은 들켰어. 이혼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준혁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지은아, 너는 그래도 용기 있게 나간 거야. 대부분은 그냥 참고 살더라. 참고 산다고. 응. 살 빠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 탓을 하면서 계속 시도하고. 정말 끔찍했어요. 준혁아, 그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내가 말하면 나도 더 큰 문제가 생겨. 이기적이네. 지은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한테 사과하는 것뿐이야.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준혁아, 미안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공개할 거야. 준혁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은아, 그러면 안 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안 한다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마. 내 결정이야. 그날 집에 와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영상을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 의사인데 살이 계속 쪄서 이상했어요. 혹시 저도 그런 건 아닐까요? 생각보다 피해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준혁이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너 때문에 큰일 났어. 무슨 일? 의료진 감시위원회에서 조사 나왔어. 그리고 내 면허 정지당할 수도 있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병원 의사들도 조사받고 있어. 좋은 일이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제대로 처벌받아야 했거든요.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어요. 준혁이는 의사 면허가 1년 정지됐고 지금은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의사들 중 3명이 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고 연락해주신 분들이 47명이에요. 그분들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계셨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20kg 찐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용기 내서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댓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몸무게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52kg로 돌아왔고 더 중요한 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만났어요. 진짜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요. 지은 씨가 52kg든 67kg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은 씨가 행복한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정말 의사 남편이 일부러 살찌게 만든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네, 마운자로라고 속이고 인슐린을 놔서 15kg 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었어요. 최근에는 법이 바뀌었어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의학적 처치를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됐거든요. 제가 목소리를 낸 덕분이기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의심해 보세요. 특히 의사인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음, 배우자가 주는 약이나 주사에 대한 의심, 식욕이 갑자기 늘어나는 증상,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꼭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아 보세요. 본인의 몸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동의 없이 여러분의 몸을 조작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의심스러운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의사인 남편이 저를 살찌게 만든 이유, 이제 이해하시겠죠?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과 통제욕이었어요. 그리고 의사 면허를 악용한 범죄 행위였고요. 진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